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또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일간 간담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텔콘에다가 추가 질의를 좀 했어요. 네, 회사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이렇게 회신이 오더라고요. 네이버 메일로. 그래서 회신 오는 대로 공유를 드릴 건데, 회사에 질의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페에도 올리기는 했는데요. 문의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주주 텔콘 RF 제약을 매수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그동안을 좀 돌이켜 보면 최대 주주가 텔콘 홀딩스에서 엠마우스로 그리고 한일진공으로 바뀌었고, 대표이사는 김지훈, 이두현 각자에서 김지훈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도 이제 김지훈, 이두현 되기 전에도 뭐가 또 있었습니다. 윤성노 씨였나?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두 차례 정도 바뀌었고, 그리고 그동안 투자한 회사가 이제 비보존에 몇백억, AB원에 몇십억, 엠마우스에 또 몇백억, 그리고 또 최근에 휴머니젠에 또 몇십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성과가 있었냐? 성과. 그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성과가 있어야 되죠. 그 주식회사의 성과는 곧 주식회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올랐는지를 보면은, 주식사의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정해지죠.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텔콘 RF 제약의 시가총액은 4에서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텔콘의 시가총액은 잘 쳐줘봐야 2,700억 정도죠. 그리고 그 와중에 텔콘에서 텔콘 제약을 또 합병을 하면서 텔콘 RF 제약으로 또 사명이 바뀌기도 했고요. 김지훈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 후로 텔콘의 시가총액, 올해만 이렇게 놓고 보면 연일 최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 같으면 시가총액이 연일 이렇게 최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으면 M&A, 뭐 무상증자, 회사 이름 변경, 하다못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최소한 뭐 주주들에게 뭐 공지문이라도 이렇게 내놓든지, 여러 가지 다양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주들 사이에서도 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 회사와의 M&A, 저 회사의 M&A, 혹은 뭐 임시주주총회 소집하자, 뭐 대표이사 바꾸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죠. 근데 텔콘의 대표이사는 꼭 위의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주주 가치제고로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혹은 어떤 것들을 할 구상이라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책임의식이라도 있는지, 최소한 주식 담당자로서 옆에, 곁에서 지켜보는 직원으로서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현 상황에 대해서 책임의식은 있어 보이는지 정말 궁금하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대다수 주주들이 궁금해한다.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위치는, 그 위치에 있음은 곧 책임도 이렇게 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회사 가치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전환사채에 이렇게 책임의식이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전환사채의 지속적인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주식 수의 증가로 연일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지 답변을 좀 요청을 한다. 김지훈 대표이사의 연봉은 텔콘에서 뭐 1억 6천, KPM테크에서 1억 5천, 그리고 한일진공에서 뭐 1억 5천 정도로 생각이 된다. 그 외에도 뭐 몇 개 회사에 더 이사로 이렇게 있죠. 연봉 4억 이상을 이렇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시쳇말로 밥값은 하고 있는지, 현 상황에 대해서 책임의식은 있어 보이는지, 원론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답변을 좀 부탁한다. 텔코는 나중에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금 이 상황을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줘야 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라는 내용으로 좀 질의를 했어요.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별다른 내용은 아닌데요. 텔콘이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회신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회신이 오거나 하면, 답변이 오거나 하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는 어렵지 않아요. 텔콘 RF 제약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문의하기라는 게시판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버튼을 클릭해서 문의를 하면 되는데, 그거 문의를 하면
뭐 문의하기, 마지막에 글을 다 쓰고 나서 문의하기를 누르면 그 글이 딱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남겨놓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문의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카페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메일을 통해서 회신이 오거나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도 올릴 거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텔콘 RFJ 약 오늘은 3,040원 정도 해서 1.3% 정도 오르고 있는데 뭐 별로 감흥은 없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6% 올랐는데 텔콘은 주가는 1.5% 오른 거라서 별로 감흥은 없고요. 오늘은 KPM테크가 조금 더 많이 올라주긴 하네요. 장중에 7.6%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4.7%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별로 감흥 없고요. 제 관심 종목 중에서는 기신전기가 방금 어디 특정 계좌에서 이렇게 쭉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고, 관심 종목 2번에 있는 애들 중에는 텔콤과 오성첨단소재 두 개가 상승 중이고, 대호 AL 그리고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하락 중이고요. 3일제약은 보합 중이에요. 참고로 대호 AL은 제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는 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따로 안 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혹시 에디슨 EV라는 종목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접으십시오. 이거는 이제 샌미시스코에서 회사 이름이 에디슨 EV로 바뀌었어요.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기서 설령 다시 좀 더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상승에 지나지 않고요. 거래량 이만큼 상당 주식수가 700만 주인데 1500만 주가 터지면서 마이너스 20%를 기록을 했다는 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25,000원 밑으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00원. 그리고 그 밑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올라버린 금액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25,000원 혹은 좀 여유롭게 잡아도 27,000원 아래로는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만 하시고요. 27,000원 아래가 온다고 해도 안 쳐다보는 게 맞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비보존, 비보존, 에이비온 등등 뭐 별다른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에이비온이 요즘 큰 폭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에이비온은 12,000원 아래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코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가격이 7,000원 정도였거든요. 7,000원 정도 가격이었는데 요즘 하락 추세를 보면은 거의 코스닥의 상장의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뭐 7,000원 아래 뭐 7,000원 언저리 이 정도까지는 안 올 것 같긴 한데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뭔가 좀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이슈를 내놓을 때 그때가 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오를 거예요. 문제는 그때 아마 보호회수 목표에 있는 물량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BO는 당분간은 쳐다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이용해 먹으실 분들이 또 계시죠. 그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할 때를 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투자 방식은 그거랑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월 12일 일간 간담회, 금요일 일간 간담회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저녁에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